저희 광운대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ICT 특성화대학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창립 8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자 우리 조광훈 박사님께서 1934년도에 이제 조선무선 강습소라고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라디오라든가 이 전자제품을 판매를 하시면서 그 관련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교육 기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분야로 특성화돼서 오다가 1988년도에 이제 종합대학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ICT 특성화대학이라는 전자공학 특성화대학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시대적 그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는 이제 ICT 기반 소프트웨어 좀 중점을 두면서 대학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간 규모 10,000명 정도 재학생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광운대학교는 이 이공 분야에 특화된 전략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ICT에 특성화된 대학이다라는 거 갖고는 이제 대학이 강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미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실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의 중심에는 아시겠지만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실감이라든가 이런 주로 ICT 관련된 기술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기술들의 기본은 디지털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지는 것은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이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는 모든 기기가 다 호환이 가능.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계들 간에 이 융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핸드폰하고 이제 컴퓨터가 결합이 된 게 스마트폰이고 컴퓨터하고 TV가 결합된 게 스마트 TV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술 간에 융합이 되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기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핵심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이 반도체 기술의 저는 이 발전이 가장 키가 되지 않는가, 기본이 되지 않는가.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인간과 같이 지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기계, 컴퓨터라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제 1956년도에 그 다트머스 대학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그 전문가들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이걸 우리가 AI라고 지칭을 하자 하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본격화됐고 시작이 됐고 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70년대 중반까지 한 20년 동안 이 AI가 굉장히 호황기를 맞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결국은 더 이상 발전을 못했던 게 그 당시에 컴퓨터의 그 기능, 성능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다시 이 AI가 이제 거의 사라지듯 모든 게 다 과제도 끊기고 뭐 다 끊기는 그런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개인 컴퓨터도 나오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부각이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가요. 결국 그 컴퓨터의 성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다시 이제 AI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침체가 되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다시 AI가 이제 붕업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다. 그래서 CPU라든가 GPU라든가 요새 그 프로세서의 기능, 성능이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학교마다 이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했던 그 슈퍼컴퓨터의 기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작업을 다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컴퓨터의 집약 기술이 이 프로세싱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적게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뭐 하드디스크 보면 테라바이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반도체 테크놀로지인데, 반도체의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가장 큰 결과를 갖고 온 거는 컴퓨터의 성능이 무진장 좋아졌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공간이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그러고 배를 보고 배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컴퓨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문제 어려운 걸 풀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잘 푸는데, 컴퓨터한테 뛰는 고양이하고 그냥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컴퓨터는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장의 고양이 영상 뭐 등등 그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컴퓨터가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모아지는 거고 디지털화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과거에 우리가 뭐 전자공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가 뭐 실감, 가상, 요새 메타버스라고 해갖고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의 근간이 디지털이고 디지털의 근간은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특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AI 미래 연구원이라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미래 기획 연구원을 기획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고, 개발된 인공지능이라는 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영역에 구분이 없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총장 직속으로 AI 미래 기획원을 둬서 AI 미래 연구원에서 우리 대학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총체적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과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교육부가 모든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정원, 입학 정원을 못 채우면서 미달이 되면서 이제 교육부가 어제 그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제 혁신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학도 혁신이 돼야 된다. 그런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광운대 같이 이런 중소대학의 살 길은 특성화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원래 강점을 가졌던 이런 이 이공계 분야, 전자공학 분야에 좀 더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그걸 강점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전자공학이고 그 중에 이제 영상 신호 처리 분야가 제 전공 분야였는데, 그게 제가 기억으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책이 거의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교재로 많이 쓰이는 책인데, 그걸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 구글이 뭐를 발표를 했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사람을 인식을 하는데, 기존에는 사람이 보고 사람을 인식하는 경우, 사람이 인식률이 한 97% 그 정도 인식률을 정확하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제 인식할 때는
보였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인식률이 70%, 80%, 70% 잘해도 70%.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 주차장의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 정도 수준의 이제 인식기들. 그거는 이제 숫자를 하얀색 배경판에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인식률이 한 70% 되었던 그 인식률을, 컴퓨터의 인식률을 구글이 97.3% 인간보다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에 제가 그 책을 막 가리키다가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주니까 영상 처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던 모든 거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위한 그 테크닉,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007년부터 딥러닝, 뭐 AI 관련된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학생들한테 이 책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인공지능을 쓰면 인식률이 이건 70%밖에 안 되는데 인간보다 더 좋은 인식률을 보이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을 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한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부터 쭉 그 뉴럴 네트워크부터 해서 연구했던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저같이 시어 처리를 하든지 뭐 하던 분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제 전환을 해서 인공지능을 한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우리가 강의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서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에 일반적인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비중은 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이 강의라는 거는 보고 오감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격 강의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때 학교에서 지원금도 주고 막 했었는데 그래도 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00%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의 퀄리티도 떨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만족을 못하는 이런 현상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 온라인 강의 100%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온라인 강의 100%는 없어질 거다. 물론 온라인 원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부각이 됐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한 축은 생길 게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K-MOOC 사업이라고 이제 원격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원격 교육이 가능한 이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10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코로나19보다도 같은 시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혁신과 개혁과 변화가 같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대학에서도 그런 이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학의 기본 그 교육 시스템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거다. 단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핵심 역량이 있는 이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하고 이제 물려서 원격이 한 축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가상 환경이 또 하나의 축이 돼서 다양성을 이제 갖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학 교육이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제조이 갑자기 이제 이 발전을 하면서 전문 인력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을 양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대량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의 교육도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는 친구 또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크로스가 되고 융합이 되는 시대라 하나만 알아갖고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협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창의력, 인간이 아직까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는 거는 창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교수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학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법을 매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인데 하브로타라는 건데, 이제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팀을 짜서 주제를 내주고 자기들이 협업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한 성과물을 내게 하는 이런 학습 방법.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거는 이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한 번은 온라인으로 가능을 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은. 그럼 학생들이 그 지식 공부를 해갖고 와. 그럼 이제 한 번 오프라인 때 뭘 하는 거냐?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팀별 토론이라든가 이런 학습법. 그게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이제 교육법이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참빛 설계 학기라는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교수님 두 분이 융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과목을. 이제 그런 교과목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Vertically Integrated Project Program이라고 그래갖고 VIP라는 건데, 이제 미국의 일부 대학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이 데리고 있는 석박사 학생까지 같이 거기에 그 보조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역할이 틀리겠죠. 왜냐면 갖고 있는 난리지가 틀리니까.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상용화된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마케팅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하나의 그 비즈니스 개념의 프로젝트를 학문 영역의 융합과 또 이게 학년의 융합, 이런 개념을 도입한 다학년 다학기제가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교수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모든 과목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만 추려가고 이제 그 교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 반응도 좋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대학원생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3학년, 4학년 선배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창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대학원 진학으로도 또 유도하고, 이런 지금 변화의 시기에는 학문별로 또 이제 어프로치가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분야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쪽은 이제 좀 넓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장의 매니저가 이게 IT 회사야. 근데 매니저를 하려고 그랬더니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을 몰라. 그럼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 대신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힘들어해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이게 변화가 안 되면 도태되는 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제 교수님들을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행하고 있습니다.